불하 블루진입니다. 오늘은 잼에서 나온 카니발 세미 캠핑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흰색 차량인데요, 차 외관은 평범해요. 위에 루프탑 텐트는 원래 가지고 계셨던 거고, 차의 외관에 별다른 건 없습니다. 지금 눈이 너무 예쁘죠? 이렇게 또 눈이 내리는 곳에서 리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안쪽 보여드릴게요. 대박이네요. 여기 와, 안에 이게 전실 공간이 있는데 전실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요새 저도 전실 공간을 중요시 하고 있는데 굉장히 넓다 보니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가 굉장히 편하고, 무엇보다 뭔가 이렇게 되게 넓고 시원해 보여. 이 느낌이 너무 좋다. 이쪽 쳐다보는 느낌도 굉장히 좋고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는 것도 너무 좋고, 의자 생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생활도 딱 가능하고, 물론 앞복이지만. 와, 대박 사건. 전실이 너무 좋습니다. 저도 만약에 스타렉스, 카니발, 스타리아 요런 급의 차박카를 나중에 만든다고 하면은 앞에 전실을 좀 크게 만들고 싶어요. 근데 너무 잘 만들어 두셨네요. 여기다 이제 나중에 회전 시트까지 대면 이제 대박인 거죠, 그죠? 일단 추우니까 문을 좀 닫고요. 안에는 무시동 히터가 돌고 있어서 좀 덥네요. 옷을 좀 벗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차량은 먼저 구독자분의 차량이에요. 중독자분이시고요. 차량 뽑았는데 잼에서 세미 캠핑카로 개조했는데 리뷰 좀 찍어주면 어떻겠냐고 연락이 와서 저야 좋죠 하고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 삼척 원평 해수욕장까지 와서 찍고 있어요. 그리고 저 역시 이 차가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처음 보고 있는데 소개시켜 드리게 된 게 너무 좋다고 생각하네요. 차가 굉장히 좋아요.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숨어 있거든요. 만약에 세미 캠핑카 개조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차량 리뷰 보시면서 팁들 얻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처음에 소개시켜 드렸던 전실 공간 먼저 말씀드릴게요. 길이를 좀 재고 싶어요. 의자를 앞으로 민 상태에서 90cm 가까이 나오는 전실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전실을 빼면 물론 수납은 약해지는 게 당연하지만 개방감이 너무 좋아서 차 안에 있어도 답답함이 1도 없는 게 일단 큰 장점이고, 이렇게 다리를 밑으로 내리고도 편안하게 앉을 수가 있죠. 카니발이란 차량이 물론 스타렉스만큼 높은 차량은 아니어서 사실 바닥에서 쟀을 때 높이가 118 이 정도 나오고 있어요. 스타리아 같은 경우는 하부에 적재 공간을 두고도 그 정도 높이를 확보할 수 있지만 카니발은 그런 차량은 아니에요. 대신에 운전할 때 주행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더 좋은 차량이죠. 침실 공간에서 전실을 바라봤을 때 전실이 확실히 넓고 커튼을 디자인을 잘 해두셨어요. 그래갖고 너무 깔끔하고 예뻐요. 공간감도 많이 있어가지고 답답함 없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TV도 좀 어느 정도 큰 것 같아요. 20인치 좀 전후 되는 것 같은데 영화 보는 것도 너무 편할 것 같아요. 두 분이 커플이신데 차량 출입을 한쪽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 반대편에 이렇게 전자기기들을 두었는데 이쪽이 참 뭔가 센스가 있습니다. 조금 상세하게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첫 번째로 가장 센스 있는 거는 이 알피쿨 냉동고예요. 이게 왜 센스가 있냐, 지금 무선 가습기가 있어서 무선 가습기 조금 치워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커피포트네요. 커피포트 살짝 치워보면 일반적인 냉동은 여러분들 이렇게 열리거나 뭐 이렇게 열립니다. 근데 이거는 넓은 면으로 열리죠. 이렇게 다 열어도 뚜껑이 천장하고 간섭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열려면 뚜껑이 천장이랑 간섭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옆에서 열고 사용하는 게 불편할 거잖아요. 아무래도 이쪽으로 여는 게 훨씬 편하겠죠. 그래서 냉동고를 새로 구매하셨다고 하는데 정말 좋은 선택. 그리고 또 하나의 아이디어는 위쪽에 이렇게 콘센트를 매립하셨어요. 이거 아마 알리에서 주문하신 것 같은데 사용 안 할 때는 내려놓으면 감쪽 같아요. 뭐 있는지도 몰라요. 이게 뭘까 이런 생각이 드는 정도. 원위치 시키고요. 제 차 아니니까. 가습량이 괜찮네. 그리고 이쪽 보면은, 그리고 밑으로는 지금 테이블이에요. 롤 테이블이 있는데 롤 테이블에다가 지금 피스로 임시로 고정을 하셨어요. 테이블 위에 이렇게 턱을 둬서 냉동고가 바깥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해 뒀죠. 여기다 수납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 시간이 없어가지고 수납장을 못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임시로 하시고 다니는데, 이게 능력이 있으시네요. 이렇게 딱 하실 능력이 있어요. 직접 셀프로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테이블 밑으로는 지금 전자레인지가 있습니다. 그 옆에는 레디백도 있고요. 이건 뭐 옷가지 같은 자들은 지금 가지고 다니실 거고, 전자레인지 콘센트가 현재 좀 멀어서 이쪽에다가 하부에 매립을 추가로 하신다고요. 이쪽에서 매립해서 전선을 안 보이게 딱 뒤로 연결해 놓으면 깔끔하겠죠. 그러면 이제 침상 쪽 살펴보면서 먼저 사이드 가브를 볼게요. 이쪽은 되게 심플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보시다시피 선반 하나 있고
위에 디자인 포인트 같은 판때기 하나 이렇게 두 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깔끔하고 부착해둔 디자인도 굉장히 곡선도 있고 예쁘게 잘 되어 있어가지고 아늑한 느낌 듭니다. 뭔가 별장에 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들어가지고 커피 잔을 딱 두 개 두셨는데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너무 좋습니다. 하단부는 이렇게 순정 상태로 되어 있어서 TV 리모컨, 휴대폰 같은 거 여기다가 둘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문 옆에 길다랗게 거꾸로 꽂혀 있는 거는 이거는 우산이 아니라 청소기, 무선 청소기인데 아니 압이 굉장히 세요. 이렇게 작은 청소기인데 보통 핸디 청소기 보면 좀 이렇게 부피가 있잖아요. 이건 부피가 훨씬 작은데도 압이 일반적으로 제가 봤었던 핸디 청소기보다 훨씬 세요. 와, 대박 사건. 그리고 또 12V로도 충전할 수 있다고 해요. 나도 이거 구매해야 될 것 같은데 대박. 어떻게, 야, 아이디어는 정말 좋은 제품은 끝이 없구나 이런 생각 드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쪽 볼게요. 반대쪽은 좀 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양쪽 다 장을 주면 아무래도 조금 답답한 감이 있기 때문에 한쪽에 장을 주고 한쪽은 되게 심플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이고요. 보시면은 먼저 무시동 히터는 중국산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1단으로 가장 약하게 틀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컨트롤 패널로 각종 전자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거 하고 시거 소켓까지 달려있네요. 볼티지를 12.7V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전기 작업을 직접 다 하셨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파워뱅크를 인산철 배터리 이용하면은 여기다 적상계라고 해가지고 배터리 잔량을 좀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거를 여기다가 두잖아요. 이분이 직접 매립을 하면서 볼티지만 심플하게 두신 것 같아요. 이 버튼들은 첫 번째 버튼은 온수 매트 버튼인 것 같아요. 끄니까 온수 돌아간 소리가 딱 꺼지네요. 지금 전등 전체 끄고 켜고, 캠핑카는 전등은 필수인 것 같아요. 조금 예쁘게 노란 등들을 여기저기 매립해 두시는 거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이게 TV고 이거는 인버터까지 이런 식으로 지금 버튼들이 다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드장의 안쪽 수납을 한번 살펴볼게요. 당기면 이건 떨어지는 거네요. 오, 상당히 깊은 수납함이 있네요. 20cm 정도 깊이의 수납함이 있습니다. 지금 자잘한 짐들 넣어두셨고, 밑은 이것도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건데 여기는 한 10cm 정도 이하 되는 그런 수납함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무시동 히터를 이용한 온수 펌프가 지금 여기를 사이드를 따라서 지나가고 있네. 와, 대박 사건. 지금 엉덩이 엄청 뜨겁거든요 저. 다시 원 위치를 하고, 그리고 좀 앞에 하단 부위인데 이쪽 역시 자잘한 짐들이 이렇게 있네요. 콘센트는 앞에다가 매립하려고 지금 직접 전기 작업을 막 하고 계셔가지고. 그리고 사이드 장의 상단 부분 볼게요. 지금 보면 요 금속 봉은 잼에서 이거 취급하고 있지는 않은 물건인데 요거를 직접 매립을 하고 계신 상태예요. 지금 완벽하게 매립을 딱 고정시키진 않았고 뭔가 내 물건이 안 떨어질 것 같은 느낌? 실제로는 뭐 주행할 때 이것 때문에 안 떨어지거나 하는 일은 사실 별로 없겠죠. 쓰러지거나 하겠죠. 그래서 고정을 시켜주는 게 맞긴 맞는데 디자인적으로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감성 등도 이렇게 딱 놓으셨고 블루투스 스피커, 그 다음에 캔들까지 이렇게 딱 두셨어요. 아유, 너무 깔끔하다. 이쪽은 조금 높은 장이고요. 여기다가 막 내가 생활할 걸 막 놓는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예쁜 액세서리들 이렇게 두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차주분께서 무시동 히터도 직접 매립을 하셨다고요. 대단하죠. 그리고 지금 나오는 토출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토출구가 조금 밑으로 바라보면 좀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꼭 무조건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밑이 따뜻하니까 뭐 이 따뜻한 공기가 옆으로 그냥 나와서 위로 올라가도 충분히 차 안에서 따뜻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송풍관이 끝부분이 바깥으로 안 튀어나와 있으니까 또 장점이 있죠. 되게 깔끔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보면은 지금 뭔가 받쳐둘 수 있는 게 보이는데, 이거는 아마 뒤 바라보면서 테이블, 양쪽으로 긴 테이블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접이식 바 테이블 놓는 자리 같아요. 그리고 끝에도 수납이 있네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무시동 히터가 매립되어 있는데 보수 공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따로 만들어 뒀네요. 방금 무시동 히터가 매립된 위치는 원래 소화기가 있는 위치예요. 카니발은 그 소화기 있는 위치에다가 무시동 히터를 일반적으로 매립을 하거든요. 다만 일반적으로 차체 바닥에 구멍 뚫고 아래로 그 배기관, 매연관이 나가도록 딱 그렇게 만들어 두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게 잘 시공을 해야 하거든요. 배관 나가는 곳에 꼼꼼하게 마감을 해야 하고 흔들리지도 않게 고정도 잘 해놔야 하고, 카니발 차주분들은 조금 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고, 물론 이 차주분께서도 일산탄소 경보기 상식 가지고 다니고 사용할 때마다 한 번씩 체크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트렁크
탈출 버튼도 있습니다. 이게 순정인지 DIY 한 건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높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매트 같은 게 다 깔려 있어요. 아마 3-4cm 정도는 더 높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거의 90cm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션이 약간 푹신한 감이 있어서 앉으면 살짝 내려가니까 90한 1, 2cm 그 정도로 예상이 돼요. 근데 그래서인지 저는 앉았는데 머리가 완전히 세우면 살짝 따요. 키 165 이하이신 분에게 너무나 쾌적한 공간이 되겠고 한 170 이상 180 이렇게 넘어가면 조금씩 힘들어지겠죠. 참고로 차주분께서는 키가 굉장히 커요. 186이에요 그래서 좀 이렇게 앉는다고 해요. 앞부분은 조금 나은 게 이 앞부분을 앉으면은 여기 이렇게 선루프가 있어서 선루프 위쪽으로 최소 3-4cm 뭐 그 정도 이상 높아져요.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조금 앉는 거는 뭐 상대적으로 조금 나을 것 같긴 해요. 이렇게 이용하고 계시고 좌우폭 같은 경우에는 한쪽으로만 수납장을 만들어 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오는 편이에요. 보면은 120이 조금 안 되는 119에서 120 이 정도의 길이를 만드신 것 같아요. 두 분 다 덩치가 크면 힘들 수 있는데 덩치가 한 번만 큰다던가 하면은 120 정도면은 무난하게 잘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길이가 있는데 지금 길이를 확장을 해야 돼요. 확장하기 전 길이는 160이 안 되는 것 같아요. 155 정도 되는 것 같고 확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갈비살 빼기 신공이라고 저는 이름 붙였는데 살짝 들어가죠. 원래 안 들어도 돼요. 근데 이분이 밑에다 뭐 덧대셔가지고 이렇게 빼서 쭉 침상을 확장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무한정으로 확장할 수는 없긴 해요. 왜냐면 이 갈비살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통으로 된 합판에 비하면 아무래도 위에서 눌러는 힘에 무게를 잘 견디는 게 조금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침상을 연장한 후에는 이 매트를 당기면 된다고 해요. 지금은 사실 예쁘게 마감할 때 예쁘게 영상을 찍으려고 그래가지고 당기면 이게 다 무너질 것 같긴 하는데 매트가 저 안쪽에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저 안쪽에 지금 각도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저쪽에 두 겹이어서 그런데 이걸 당기고 저쪽 매트를 이렇게 낮추면은 바로 평탄화가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한번 길이를 한 번 더 보면 좀 완벽하지 않은데 한 18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180 뭐 전후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시 넣어두고 이걸 확장하고 원복하고 이러는 거가 편한 편이에요. 굉장히 구조적으로 쉽게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걸 떠나서 제일 편한 이유는 전실 공간이기 때문이에요. 높이가 되게 확보된 곳에 내가 나가서 마음대로 무릎 꿇은 상태에서도 허리를 필 수 있는 공간에서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쉽다고 느껴지거든요. 차주분께서 전실 공간을 최대한 많이 빼기 위해서 침실도 최대한 확장이 많이 되도록 설계를 했어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전실이 있기 때문에 편한 게 많이 있거든요. 방금 침상 변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차박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냥 리뷰하는 거랑은 달라요. 차 레이아웃 보고 냉장고 열리네요, 뭐 매립되어 있네요, 이렇게 리뷰도 할 수 있겠지만 실제 두 분이 생활하잖아요. 그럼 두 분이 어떤 생활할 때 패턴이 있고 다양한 환경이 있어요.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침상을 완전히 연장하지는 않고 적당히 이렇게 누워서 다리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다른 한 사람 이쪽으로 와가지고 잠깐만 이거 좀 할게 하는데 이렇게 꺼내는 게 되게 쉽다는 거죠. 왜냐면 높이가 높으니까. 높이가 낮으면 거의 기어와야 하는데 높이가 높으니까 이렇게 꺼내는 게 쉬워요. 냉동고가 예를 들어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저쪽에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때 각 위치마다 장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있을 때는 뭐 이렇게 이용하기 편하고 뒤에 있을 때는 후방 도킹해서 이용하기 편하고 이런 장단이 있는데 이렇게 실내 공간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그 위치에서 장점이 더 극대화될 수 있고 단점도 보완이 될 수가 있거든요. 냉동고를 이 안에다 넣었기 때문에 만약에 도킹을 해서 바깥에서 사용하다가 아까 냉동고에서 뭐 꺼내 와야 되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냉동을 옮겨서 바깥에 놓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 그러면 차 문을 열고 일로 들어와야 된단 말이야. 물론 반대쪽에서 열고 냉동고를 살짝 이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 냉동고 같은 경우는 스텔스 생활에 최적화되어 있게 이렇게 열리잖아요. 이게 이렇게 열렸으면 바깥에서 꺼내는 것도 수월했겠지만 이게 이렇게 열리다 보니까 장점으로는 안에서 여는 게 굉장히 편한데 저쪽에서 여는 것도 불편해요. 이 안에 공간 전실이 넓으니까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걸 이용하는 게 그렇게 많이 불편하지 않은 거죠. 엉금엉금 기어서 들어와서 이용하는 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캠핑할 때 실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잘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대체적으로 전실이 있는 게 좋은 것 같긴 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전실이 있으면 좋은 점 뭐냐, 전실 공간 넓으니까 앞으로 가는 게 되게 편하죠. 근데 앞으로 가서 뭐 하냐고요? 저 앞에서 시동 버튼 2번 눌러서 창문 여닫아야죠. 그죠? 창문 여닫으려고 눈 비 오는데 밖에 나갈 수는 없잖아요. 앞이 트여 있으면 굉장히 수월하거든요.
이 레이아웃은 차주분께서 직접 다 생각을 하셔서 쌤에다가 요청을 해서 만들어 줬다고 하는데, 차주분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아이 없이 두 분이 다니시기 때문에 가능한 세팅이긴 합니다. 그죠? 아이가 있어서 3명이 돼버리면 그때부터 힘들어요. 의자 시트가 하나 더 있어줘야 되고 막 카시트도 놔야 되고 여러 가지 힘들어지긴 하는데, 딱 두 분만 다닌다고 하면은 카니발에서 이렇게 전실 뽑아가지고 다닐 수가 있네요. 야야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이쪽에다 간이 의자 같은 걸 막 두고 싶어질 것 같아요. 간이 의자 두고 전실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바깥에 풍경 보는 거지. 바깥 풍경이 또 기똥찬 게 뭐냐면 제 레이가 보여요? 와 끝장나죠? 끝장납니다. 와 대박 사건. 그리고 나서 한 분은 회전 시트 해가지고 보조석 회전 해가지고 둘이서 이제 이렇게 딱 보면은 트렁크도 볼 수 있고 사이드도 볼 수 있고 사이드 문도 열어둘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도 세팅해서 이용하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잼에서 나온 또 다른 커스터마이징 된 카니발 세미 캠핑카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어요. 그럼 세미 캠핑카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 되셨기를 바라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뿅.